교사면은 총을 어떻게 쓰지? 복수를 어떻게 하지? 왜 저렇게 접근하지? 이게 복수가 되나? 홀리. 안녕하세요.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집 밖은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드라마나 보십시다.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일단 결제는 했는데 볼 게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 밖 우리 뚠뚠이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것만 추천합니다. 재미없는 거는 유튜브로 요약본 보세요. 자, 제 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이 채널의 목적이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관종 금주의 추천 드라마입니다. 요즘 안 본 사람이 없죠. 긴 말 없습니다. 더 글로리. 첫 번째, 클리셰.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복수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복수극들을 봐왔었는데 해바라기, 테이큰, 존업, 먼 치킨의 주인공이 적들의 뚝배기를 깨트리는 통쾌한 복수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만탄쿠다사. 이 드라마는 뭔가 전체적으로 풍기는 무드가 딥하면서도 폭력적일 것 같은 암시를 각 시퀀스마다 내비칩니다. 그런데 막상 극이 시작되고 시놉시스가 진행되면서 학창시절은 폭력을, 성인일 때는 비폭력을 이렇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폭력이 가해지니 성인이 되었어도 시원한 액션씬이 있겠지, 혹은 동훈이가 엄청난 먼 치킨의 인물로 성장했겠지, 최소 네이비실 소련급으로 특공 무술을 구사하겠지. 그런데 둘 다 아니네 라는 반전을 전달합니다. 그런 통상적인 클리셰의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조금 다른데? 그럼 쟤 뭐지? 이런 궁금함에서 오는 의문이 이 드라마를 더욱 지켜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똑똑한 작가의 셋업입니다. 이 셋업이란 것이 뭐냐면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관객 또는 시청자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들한테 피해 복수를 하겠지? 뚝배기를 깨겠지? 이런 생각을 시청자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그게 시작되면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동훈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인 선생님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시청자들은 생각을 하죠. 교사? 교사면은 총을 어떻게 쓰지? 복수를 어떻게 하지? 왜 저렇게 접근하지? 이게 복수가 되나? 홀리. 이렇게 작가는 시나리오 안에서 의도적으로 수많은 시청자, 관객들을 이야기라는 도로를 깔아주면서 유인시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셋업시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작가의 의도대로 이야기에 매료되면 우린 이제 작가님의 노예. 세 번째, 상상력.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복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뚝배기 깨는 복수가 아닌 정신을 괴롭히죠. 왜 그랬을까요? 물리적으로 맞으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정말 잊지 못할 고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훈이는 왜 자신이 그렇게 괴로워했으면서 뚝배기의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쌈싸대기를 맞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욕하고 술 한잔에 털고 뭐 미친놈 만났다 이런 식으로 때우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내 정서에 지문을 새길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학창시절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훈이표 복수의 서막이 열릴 때는 가해자들이 다 큰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동훈이는 뚝배기가 아닌 가해자들의 정신을 박살내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극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손명호는 부러진 거겠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폭력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인물과 인물 간의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고 서로 의심케 해서 거기서 나오는 라이브한 상황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대처를 할 뿐이죠. 가해자들끼리 동기여진하면 고마운 거고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훈이는 가해자들에게 무한의 상상이라는 고통을 주죠. 극 중에서 가해자들이 동훈이가 무엇을 어떻게 복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훈이가 어떻게 나올까 상상하면서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초조해하고 뿌리에 뿌리를 내리는 무한한 상상력에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타격기를 얻어 맞는 것보다 멘탈이 터져버리는 게 더욱더 큰 폭력이자 고통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심리적으로 조여오는 그게 시퀀스를 마주할 때마다 손에 땀이 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의 단점, 항상 모든 작품이 단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극의 단점은 미스매치입니다. 캐스팅은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매치업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정말 너무 슬프지만 요즘 카메라의 압도적인 성능에 배우님들 피부의 텍스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가뜩이나 극에서 인물들의 심리적 묘사를 눈빛, 표정, 디테일한 근육의 떨림들로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얼빡샷이 많은데요. 이 클로즈업한 상태에서 극 중에서 송혜교가 이돈 보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선배는
내가 선배라니. 두 번째, 이분법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러하듯 항상 보면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은 착한 놈,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양산형 작품을 만들다 보니 어린 친구들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자는 나빠, 가난은 착해, 이런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분명 착하신 부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걸 조금 더 자극적으로 돈과 명예의 아나 무인의 빌런이 있어야 그게 완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이분법적인 드라마를 보면은 조금 피로감을 느끼긴 합니다. 이 정도 배경 지식만 가지고 드라마를 보시면요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목적이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관종 끝으로, 미국에 로튼 토마토가 있다면은 저에겐 로튼 사이다가 있습니다. 자, 뚠뚠이의 로튼 사이다는요 96점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로또가 답이다. 안녕.